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평면좌표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가능하면 예제를 몇 개 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일단 단원명은 평면좌표입니다. 그래서 공식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가능하면 설명을 하면서 개념 위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차원 상의 그 점 사이의 거리가 있고 2차원 상의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차원도 있는데 요거는 기하라는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고 간단한 걸 하나 얘기는 해볼게요. 일단 1차원은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90도 수직 그게 아니고 수를 쭉 늘어놓은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1차원 상에서 자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이 있죠. 그리고 3이라는 점이 있고 5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딱 보면 2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큰 점에서 작은 점을 뺀 걸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3이라고 하면 2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0을 기준으로 요만큼 거리가 5죠. 그리고 요만큼 거리가 3이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여기가 0이 있으면 요만큼 거리가 5고 요만큼 거리가 3이니까 이만큼 거리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점이 A라는 점이 있고요. 1차원상의 점은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B라는 점이 있으면 거리는 누가 큰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뺍니다. 빼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물론 누가 큰지 알면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되는데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이제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빼주면 돼요. 그리고 뭐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두 개 나옵니다. 여기 나올 거고 여기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요 거리도 2고 요 거리도 2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절대값 요게 2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2랑 마이너스 2라는 거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원상의 선에 있는 거리는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워준다. 거리라는 개념은 절대로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은 음수 나올 수 없죠. 나이도 마찬가지죠. 몸무게 마이너스 50kg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해도 편합니다. 그러면 1차원상의 점은 사실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2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원상의 점은 좌표 평면, 다른 말로는 데카르트 평면이라고도 합니다. 데카르트 평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찍어 볼게요. A라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라고 하면 항상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거리라고 하면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최단 거리. 그리고 당연히 평면상의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이게 휘면 안 돼요. 휘는 거는 나중에 어려운 과학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 이 거리를 재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은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자, 요 거리를 제가 d라고 쓰겠습니다. 디스턴스의 약자 d라고 쓰고, 요 d를 구하는 방법은 AB의 길이, 요거의 거리는 d라고 쓰고요. 거리는 최단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여기가 x1이죠. 여기가 x2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있죠. 이 거리가 얼마냐면 x2가 더 크니까, 그림상 크니까 제가 절대값은 안 쓸게요. 그냥 x2 빼기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는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y2고 여기가 y1. 분명히 y2가 y1보다 큰 게 명확하니까 여기를 y2 빼기 y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d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네.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그 유명한 좌표 평면에서, 즉 2차원입니다. 좌표 평면은 2차원 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꼭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는 특별히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A점이라고 할까요? x1, y1. 이 점까지의 거리는, 원점은 0,0이니까 이 거리를 계산을 해주면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x1의 제곱, y1의 제곱. 대단한 공식은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왔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1차원은 두 점을 그냥 빼면 거리가 나옵니다. 2차원은 피타고라스 정리.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내분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내려갈게요. 우선은 제가 요 시소의 원리라는 거를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시소의 원리. 막 자세한 증명 이런 거는 지금은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히 원리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kg인 사람이랑 100kg인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시소를 이렇게 탈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앉으려면 어떻게 앉으면 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kg인 사람이 앉으면 50kg인 사람은 좀 멀리 앉아야 돼요. 그래야 힘의 평형이 맞습니다. 얼만큼 멀리 앉아야 되냐면 딱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 거리 있죠. 거리의 비가 1대 2인 점이 여기에 시소의 작용점이 돼야 됩니다.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용점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여기 딱 점이 1대 2가 되는 지점에 이렇게 앉아야만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을 A, B라고 해볼게요. A점과 B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A점과 B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0이 있고 1, 2, 3, 4, 5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멈춰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 A점과 B점을 2대 3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A 이렇게 쓸게요. 다시 점 A, B를 2대 3으로 내분, 그리고 점 B, 점이라고 하지 말고 선분이라고 할게요. 선분 A, B를,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선분 BA를 2대 3으로 내분.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방향이 요렇게 살짝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거 2예요. 2. 근데 B, A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2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요거는 3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읽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사실 2대 3은 보이거든요.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모른다고 치고 여기를 자, 다시요. 여기 점을 모른다고 치고 제가 이 점을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 거리의 b가 2대 3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쵸? 어떻게 찾냐면 요 거리를 잽니다. 요 거리랑 요 거리를 잴 수 있죠. 요 거리는 0부터 x까지니까 x고 요 거리는 x부터 5까지니까 5 빼기 x입니다. 그래서 는 2대 3이죠. 요 비례식을 풀면 x가 2라는 게 나올 겁니다. 풀어볼게요. 3x는 10 빼기 2x니까 맞죠? 넘어가면 5x는 10이니까 x가 2가 맞습니다. 요것도 풀어볼게요. 여기를 모르니까 제가 y라고 놔보면 요 거리는 y죠. 요 거리는 5 빼기 y죠. 그래서 y 대 5 빼기 y는 3대 2니까 이걸 또 풀면 y가 3인 게 나올 겁니다. 2y는 15 빼기 3y 맞죠? 5y는 15니까 그러므로 y는 3이다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면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 1차원 먼저 하겠습니다. 1차원 수직선상에 있는 거요. 여기 점이 A이고 여기 점이 B인데 요 두 점을 여기 A, B라고 할게요. 이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X라고 하면요. 이 X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과정과 결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거리는 X 빼기 A고 요 거리는 B 빼기 X입니다. 요 비율이 M 대 N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식을 풀게 되면 전개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NX, NA, MB, MX. 자,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M 플러스 N 순서를 좀 바꿀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유명한 내분점 공식입니다. 외울 때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둘이 일단 더하고 이렇게 엇갈리게 곱합니다. MB랑 NA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외우면 안 까먹습니다. 둘이 더하고 엇갈리게 곱하면서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차원으로 확장이 되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내분점 공식 이거는 결과를 먼저 쓰고 과정을 설명할게요. 2차원 상에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여기는 편의상 또 제가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는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x1, y1 그리고 이 점이 x2, y2가 되죠. 그리고 여기를 m 대 n으로 저는 a, b를 m 대 n으로 하는 점 여기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를 편의상 a, b라고 하고요. 결과를 적어보면 똑같습니다. m 플러스 n에다가 그냥 똑같이 my2, ny1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랑 똑같아요. 엇갈리게 곱하는 건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길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요. 이 두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길이가 mn은 아니고 이 비율이 똑같이 m 대 n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아까 1차원 상에 하는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이 점은 m 플러스 n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끌고 옵니다. 왼쪽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끌고 오면 요 길이 여기도 m 대 n이거든요. 여기 m 대 n. 얘도 사실 1차원이죠. 그래서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적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내용을 확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3차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공식이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그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역시 피타고라스를 2번 적용해서 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3차원 상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는 d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3차원 상에 세 점이 있다고 치면 편의상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x1 점 3개 똑같아요. 공식이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내분점 공식도 똑같아요. 여기에 그냥 하나만 더 성분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m 플러스 n 뭐 기하를 선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재미로 하나 들어두면 뭐 나쁠 건 없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차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내분점. 그리고 사실 외분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배우는 내용이라 지금 일단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그 중점이랑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요. 그 문제 풀 때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좀 하고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잠시 보류하고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리가 같다. 예를 들면 이 점에서랑 이 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지점을 여기를 찾아봐라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두 점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있죠. 그럼 풀 때는 AC는 BC다 라고 하고 요 거리식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요령은 이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나오죠.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그 제곱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잡는 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표현이 또 많이 나오냐면 X축 위의 점이다. Y축 위의 점이다. 이런 표현이 또 많이 나옵니다. X축 위의 점이다. Y축 위의 점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X축 위의 점은 이렇게 잡고 Y축의 점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직선 Y는 fx 위의 점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 식이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a, b라고 잡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함수값 이렇게 잡아주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편리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 이어서 중점과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한 장 넘길게요. 자, 중점은 다른 말로는 1대1 내분점입니다. 중점이요. 중점은 1대1 내분점이고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제가 x1, y1 말고 a, b, c, d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중점은 기호로 미드 포인트 해서 m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 거리가 같은 점을 얘기하는 게 중점입니다. 중점이요.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1대1이죠. 그래서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과 1을 더하고 엇갈리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두 점을 평균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다. 역시 1 더하기 1 b 플러스 d. 그래서 마치 그냥 평균 구하듯이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 네, 2차원상의 중점. 제가 1차원을 말을 안 해버렸네요.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1차원상의 점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은 당연히 5죠. 둘이 평균. 중점은 그 평균이랑 의미가 같습니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게중심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유명한 거라서 대부분 책에 나오니까 그 중선 정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사람 이름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일단 공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점으로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바로 뒤에 배울 무게중심 있죠.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할게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여기가 중선이 됩니다. 중선.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외우면 편한데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2배, 2가 중요합니다. 2배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림으로 다시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2배 제곱 더하기 제곱. 중학교 때 도형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곱 더하기 제곱은 2배 제곱 더하기 제곱.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좌표를 쓰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증명을 합니다. 좀 요령껏 여기를 중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대략 도형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제가 C 여기를 A,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위에 공식에 넣어서 맞는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볼게요. 요거 거리 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 C,0이고 C,0이니까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AC의 제곱 맞죠? 요겁니다. 는 2배 이거 제곱 BM 제곱 C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좌우가 똑같은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전개하면 중간이 지워지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일치하죠. 그래서 뭐 공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 지금 증명 과정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형의 성질 있죠. 도형의 성질. 도형의 성질을
그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좀 편리하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올 텐데 그때 좀 기하학적으로 작도에서 증명하기 힘들면 요 좌표에 놓고 증명하는 방법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무게중심은 아까 말한 대로 삼각형의 중선들의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하는 과정을 모두 쓰진 않겠지만 말로 설명을 할 텐데 중요하니까 잘 듣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입니다. 즉 여기 가운데 선으로 긋고요. 가운데로 긋고 역시 가운데로 긋고 이렇게 가운데로 그으면 그 세 점이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고 유명한 성질이 있죠. 2대1 2대1 이게 무게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죠. 2대1 내분점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G라고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를 M이라고 하면 M의 좌표는 2분의 x2, x3 중점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가서 A점과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입니다. 그래서 2대1로 내분할 거니까 더하고 엇갈리게 곱하면 과정은 한 줄만 생략하고 결과를 쓸게요. 2대1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공식은 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세 점을 그냥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3개니까 3으로 나눈다 그러지 말고 2대1 내분점을 구했더니 공식이 참 멋있게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중점 구하고 2대1 내분점, 결과적으로는 세 점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다. 무게중심은 삼각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2차원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 억지로 3차원의 삼각형을 그려서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2차원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유명한 두 가지 성질 2개 적고 그러고 일단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A 점 A와 점 B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최소가 되는 점. 그러니까 A와 B는 알려주고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푸는 방법만 얘기하고 다 쓰진 않겠습니다. A점을 B점을 이렇게 놓으면요. P점을 A, B라고 놨을 때 결과적으로 P점은 두 점의 중점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이 3개가 나와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점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겠죠. 예상이 될 겁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뭘까요? 중점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중심, 무게중심이 답입니다. 왜 그런지 위에 거랑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면 이 단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알려드렸으니까 왜 그런지 꼭 고민을 해보고 쭉 다시 한번 보면서 공식이랑 왜 그런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 다양한 그 예제들을 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